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지휘부이자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의 당사자들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곧 착수합니다. 첫 소식 여도영 기자입니다. 2024년 5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자 곧바로 법무부는 총장을 패싱한 채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김건희 씨 수사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2달 후 2024년 7월 중앙지검은 김건희 씨를 제3의 장소로 몰래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호처가 검사를 통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황제 조사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10월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당시 검찰 지휘부가 김건희 씨 수사를 봐주려 했다는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검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창수 전 지검장은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수사기관 등의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진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과정에 대해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지검장 등 지휘 라인에 대한 소환 등 강제 수사에 곧 착수할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담팀을 이끌 지휘라인 구성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장판사 출신인 박노수 특검보가 2개의 전담팀을 지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에 새로 특검팀에 합류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우리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 더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수사팀장은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과 현직 파견 경찰이 각각 맡았습니다. 2개 팀을 합해 9명이 팀원으로 배치됐는데 역시 검찰 출신은 없습니다. 현직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 한 겁니다. 전담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경위부터 수사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냈지만 재수사에 이은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방조를 넘어 주가 조작 일당과의 공모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한 겁니다. 전담팀은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칼은 쥔 사람이 왕이다.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바로 그 칼을 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오늘 그 칼을 휘두르던 자들의 목을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직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가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덮고 무혐의 면죄부를 난발했던 그 대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의 주가가 수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당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주가 조작이란 쉽게 말하면 남의 돈을 합법적인 척 훔치는 범죄입니다.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조작에 가담한 자들만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떻게 수사했을까요? 2024년 5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총장을 패싱한 채 수사 지휘 라인을 전면 교체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지휘권을 쥔 인물이 바로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 검찰도 최초 수사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결국 특별검사팀이 꾸려지고 나서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1988년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이후 50 비리 청산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의 손발이 돼 움직이던 수사기관이 권력이 사라지자 하나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반복됩니다. 다시 2024년으로 돌아옵니다. 수사지휘 라인이 교체된 지 불과 2달 후인 202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불러 은밀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일반 피의자 여러분, 검찰 조사 받을 때 어디서 받으십니까? 당연히 검찰청 조사실입니다. 기록이 남고 절차대로 진행되는 공식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 배우자는 달랐습니다. 제3의 장소, 비공개 장소에서 소위 황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경호처가 조사장에 나타나 검사들을 통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공권력을 가진 검사가 경호처에게 통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드디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혐의 없음. 검찰은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몰랐으니까 죄가 없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몰랐다는 게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조차도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결론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검은 방조를 넘어서 공모 혐의까지 적용해 작년 8월 김건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특검은 구속 기소. 이 극명한 차이가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수사팀 구성입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면서 아주 특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부장판사 출신의 특검보가 지휘하고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2개 팀, 총 9명. 현직 검사, 검찰 수사관, 심지어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모두 배제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 바로 검찰 지휘부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면 공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한 팀의 코치였던 사람인 격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시절입니다. 50 비리 청문회가 열렸을 때 당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사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시가 없었다. 증거가 부족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나서야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도 이전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수사를 덮은 검사들,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을 오늘 우리는 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혐의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직권남용 및 수사 방해입니다. 특검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강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창수 전 지검장은 이미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에서도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저런 수사기관의 문제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종합특검은 그 전 특검의 기록까지 모두 넘겨받아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검사들의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은 결국 의원 면직됐습니다.
김승호 검사는 부산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 과정에 관여했던 여러 검사들이 한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좌천과 처벌은 다릅니다. 보직을 옮기는 건 내부 인사조치일 뿐 법적 책임을 진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인사조치가 아닙니다. 법 앞에 동등한 처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에 기대 법을 굽힌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50 정권에 충성스러운 검사들도 결국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를 뭉갰던 사람들도 결국 특검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역사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면죄부를 난발하고 진실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피의자, 강제 수사. 이것은 시작일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적어도 결국에는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으로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고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